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맞입니다. 네,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한 주를 쉬었는데 이렇게 녹화를 해야 되는 날에 갑자기 그 새벽에 급체가 찾아와가지고 어지간하면은 그냥 뭐 소화제 약을 먹거나 활명수를 마시면은 뭐 보통 그냥 해결됐거든요. 근데 요번 급체는 이상하게 이게 약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약을 먹어도 아무 차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하필 또 저희가 이제 일요일마다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일요일이라 뭐 병원도 안 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제가 어쩔 수 없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응급실을 결국 가가지고 링거를 맞고 사실 그거 맞고 나서도 완전 해결된 게 아니라 결국 그 밤에 또 이제 토를 하고 나서야 그래서 겨우 이제 평화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닌 거지만 되게 항상 이럴 때마다 건강의 소중함을 그렇죠. 또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응급실을 가니까 제 옆에 막 다른 분들 소리가 들리는데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옆에 응급실에 막 더 막 아프셔가지고 막 어디 화장실도 못 가셔가지고 결국 소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냥 내가 너무 다리가 아파서 갈 수가 없다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삽관을 해서 아, 내가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번 주 이후에 그래서 정말 굉장히 지금 사리고 있습니다 몸을 되게 항상 먹을 때마다 아주 잘게 잘게 꼭꼭 씹어서 네. 부숴가지고 지금 넘기고 있고 최대한 천천히 먹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래 또 최근에 그 재개봉한 애니메이션 국산 애니메이션들 중에서 좀 이제 명작으로 인정받고 네. 있는 마당을 나온 암탉 또 다른 동심 파괴 애니메이션이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파닥파닥만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지. 이거는 좀 약간 자연스럽게 그리고 중간에 좀 코믹하고 가벼운 내용. 하지만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충격에 생명에 대한 뭐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부모랑 같이 어린이들한테 지도하면서 얘기해주면 좀 좋을 것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그 지금 실제 이제 목격담과 경험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유치원에서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단체 관람을 왔다가 아이들이 이제 난리가 난다. 다 음, 마지막에 울음바다가 된다. 그런 지금 그리고 선생님들이 혹시 이거 애니메이션 내용을 모르신 채로 와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될 것 그 같은데. 선생님들이 먼저 확인한 다음에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예 뭐 애들 애니메이션 이겠거니 하고 이제 왔다가 이제 약간 참사가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냥 다 라이온킹처럼 모두 다 그렇지 해피하게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디즈니가 아니란 말이야. 음, 이 파닥파닥도 그렇고 요번에 이 마당알 나온 암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그 겉으로는 애기들 용인 척한단 말이야. 음. 아동 용인 척을 해. 근데 사실은 내용들이 이건 다 아동은 좀 이해를 하기 힘든 깊이의 얘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 아동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한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는 중학생 그 정도 수준에서 봐야지 적당하지 않을까. 진짜로 유치원생들이 보면은 와 재밌어라고 할 만한 내용들도 있지만은 네, 씁쓸한 정작 그 깊이 있는 여기서 나오는 뭐 모성애라던가 뭐 네 생명에 대한 고찰 같은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아이들을 데려갔을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 이 내용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에 네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을 네. 해줘야만 거기서 이제 애들이 울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아마 선생님도 충격받고 애들도 같이 충격받고. 그러니까 모두가 패닉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역시 국산 애니메이션이 잘하는 건 이런 건가? 동심 파괴 약간 그 어린 아이들에게 미리 세상의 쓴맛을 미리 알려주는 그걸 잘하나? 약간 좀 이 아동용인 줄 알았지? 약간 뭐 이런 그 뒤통수 때리는 걸 좋아하는 건가? 제작진들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음. 그 많은 의미가 있다 보니까 되게 근데 눈에 잘 들어와가지고 바로바로 다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딱 그 시작 장면부터가 이제 이 주인공 암탉 음. 이 주인공 얘가 잎사귀였지 얘가 음. 네. 잎사귀인 이 닭이 암탉이 처음부터도 이제 요즘에는 또 인터넷에 많이
글 같은 게 올라와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현대 사회의 이제 어떤 공장식 축산 시스템, 되게 소건, 돼지건, 닭이건 고기와 그리고 이제 알을 빨리빨리 얻기 위해서 네. 인간이 정말 편의를 극한으로 추구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뭐 우리가 걔네들을 이제 도축해서 먹이로 삼을 거라 하더라도 어쨌든 생명 존중이 너무 없는 근데 그렇죠. 그 공장식 시스템의 폐해를 첫 장면부터 네. 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계장의 시스템이란 게 네. 완전히 그냥 닭들을 가둬놓고서 니들은 먹이만 처먹고 그렇죠. 알만 나 약간 뭐 이런 그러니까 그냥 기계로 만드는 거지 그냥. 알 낳는 기계처럼. 네. 그래서 이게 닭장을 보면은 진짜 닭 한 마리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에 가둬놓고 네.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알을 빼서 우리가 먹게 되는데, 그래서 요새 이제 그 마트나 이렇게 가서 보면 동물복지란이라 그래서 계란도 보면 제일 끝에 이제 숫자가 써 있습니다. 1, 2, 3, 4번 써 있는데 4번은 그런 이제 조그만 케이지에서 가둔 거. 그다음에 3번이라고 써 있는 것은 그거보다 살짝 큰 케이지. 그다음에 2번은 이제 그 공장형이기는 하지만은 걔네들 이제 방사해서 그 안에서 이제 가둬놓은 채로 키운 거고, 1번은 완벽하게 이제 자연 방사로 이제 한 거라서 1번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2번 알은 일반 알의 한 2배 정도 가격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요새는 저는 이제 계란 사 먹을 때 어차피 뭐 계란을 하루에 10개씩 먹진 않기 때문에 되도록 이제 2번 알을 사 먹고 있는데 한 네. 판에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물복지, 그래서 닭도 그런데 보면은 소나 돼지들도 이렇게 아예 작게 예. 그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그 고기를, 그러니까 소나 닭을 동물로 생명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렇죠. 예. 고기를 생산하는 도구 정도로만 보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나면은 뭔가 먹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지면서 그렇죠. 아, 내가 먹을 게 많은데 굳이 얘네들을 이렇게 희생시켜 가면서 내가 이거를 먹어야 되나라는 좀 약간 자괴감 같은 것도 듭니다. 네. 네. 따지면 이제 인간이 살자고 걔네들을 먹는 건데 네. 이제 살기 위해 얘네들을 먹지만 대신에 그럼 그 먹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대 얘네들에게 그 이제 도리와 성의를 네. 다하기 위해서 남기지 말고 맛있게 네. 싹싹 잘 먹는다. 그리고 감사하며 먹는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의 마인드는 그래도 네. 갖고 있습니다. 음.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도 약간 동심 파괴야. 그 이미 그 장면부터가 그 양계장 장면부터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그 충격을 받겠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우리까지도 뭔가 옛날에 막 마지님이나 저도 시골에 가면은 그래도 뭔가 뭐 가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직접 뭐 잡아주신다거나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의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왜냐면 마트에 다 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기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고기가 소나 돼지인 걸 모른다는 거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는 그냥 이거 고기였어. 그냥 처음부터. 그렇지. 패키지로 요새 나오니까는 이렇게 잘 포장돼 있는 이 빨간 고깃덩이가 네. 저기는 음매하고 꿀꿀거리는 돼지인지 손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네.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 아기 돼지 삼형제 그거 그 만화 영화를 보고 애들하고 같이 그 저녁 때 삼겹살을 먹으니까 아까 본 애들이 얘네라 그러니까 애들이 으앙 하면서 다 막 울었다고 그런 얘기 들은 네. 적이 있는데, 요새는 진짜로 우리가 시골을 갈 일도 없고 실제로 돼지나 소가 어떻게 사육되는지 이제 거의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많다 보니까는 연결시켜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 네. 어린아이들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제 현대 사회라는 게 완전히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유통이란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원래 생물의 원형을 네. 모른 채로 네. 그냥 이 고기는 처음부터 고기였겠거니 그냥 뭐 어서 온지 모르겠는데 아주 뿅 있는 거야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네. 그런 거를 이제 인지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그래서 인지하고 있으면 그래도 정말 내가 이 인간이 살자고 이렇게 다른 동물들을 잡아 먹는데 그럼 나는 나를 위해 죽어준 이 동물을 위해서 성의를 다해서 감사하며 맞아요. 잘 먹을게. 그렇지. 약간 그 정도의 마음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희생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생명에 대한 보답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나의 생명을 잘 유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돈 주고 사 먹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하고 막 버리고 하는 거는 저는 네. 좀 약간 좀 안타까울 때가 많고, 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될 수 있으면 버리지 말고 네.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물론 뭐 어거지로 먹을 필요는 없지만 네. 좀 가급적이면 그렇죠. 네, 그 정도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아예 먹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네. 먹지 말라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적어도 음. 그 정도의 마음, 작은 마음이라도 네.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계장에서 이제 그렇게 무수히 많은 그 닭 중에 하나였던 이제 잎사귀가 따지면 이제 이 애니메이션의 그 제목대로 탈출, 네. 네, 마당을 나온 암탉이기 때문에 이스케이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제목이 마당을 나온 암탉인데 어떻게 따지면은 양계장을 나온 암탉이라고 뭐 그렇긴 하지. 봐야죠. 근데 이제 그 마당이라고 해놓고 양계장을 나온 암탉이라고 하면 좀 너무 좀 제목이 좀 그렇지. 웃기니까는 너무 그 양계장을 포함해서 그 사람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 네, 마당 집까지 마당. 다 포함해서 그 집을 나왔다. 양계장을 네. 나왔다. 그 에어리어를 이제 통칭해서 그냥 마당이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데 엄밀하게는 양계장은 나온 암탉이 맞긴 하죠. 네, 농축가를 네. 나오는 암탉. 음. 근데 왜냐면 따지면 이제 얘는 그래서 그 양계장에 갇힌 입장에서는 그 마당에서 거닐고 있는 그 수탉과 네. 다른 닭들과 그리고 그 약간 오리 삼형제 있잖아. 네, 되게 오리떼들. 못생긴 네. 못생겼는데 뭔가 약간 악역 같은 애들 약간. 그래서 걔네들 여기서 지보리를 너무 못생기고 악랄하게 표현하고 네, 있어서 너무 나쁜 놈들로 어떻게 보면 수탉보다 그 새끼들이 더 재수없어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을 보면서 약간 잎사귀는 아 나도 저렇게 마당에서 자유롭게 논일고 싶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1차로 양계장을 탈출한 건데 근데 문제는 마당에 또 와보니까 이 자식들 텃세를 부려 근데 네. 또 기존의 수탉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이 네. 아주 강한 이제 그 차별과 네. 이제 또 그 반발을 그렇지.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얘는 막 또 자기 마음 같을 줄 알고 막 얘들아 막 반가워 나 니네를 항상 보면서 니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이러는데 넌 뭐야 꺼져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렇지. 어디 니 따위께 우리의 이 사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 이 소사이어티로 들어오려고 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 같은 근본 없는 것이 어딜 감히 우리한테 끼려고 그래가지고 괜히 뭐 막 친한 척했는데 오히려 네. 더 배척당하고 양계장 어떻게 보면 희망차 나왔는데 딱히 마당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네. 또 밖으로 이제 아예 내쳐지게 된 거예요. 따지면은 더 대자연으로 그 와중에 이제 그 청둥오리를 만나게 되는데 나그네. 네 나그네 그 언제부턴가는 저도 원래는 우리나라 거를 그 자막을 안 켰었는데 하도 이제 내가 좀 그 안 들리는 빈도가 너무 잦다 보니까 이제 저는 언제부턴가 자막을 그냥 켜고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막의 이점이 그거야. 배역 이름이 나와가지고 내가 배역 이름을 바로바로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이 캐릭터들의 이름을 제가 이제 외우게 됐는데 근데 나그네 목소리가 되게 익숙해요, 되게. 네. 뭐지? 서울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간 성우분들의 그 톤이라는 네. 게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상상한 톤이 있는데 이게 나그네가 남자 주인공 일하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탁해. 네. 그리고 뭔가 내가 되게 굉장히 낯이 이거, 으잉? 뭐지 이거 혹시 최민식님인가 이런데 역시나 최민식님은 목소리 너무 티가 너무 나가지고 티가 너무 나는 거 플러스 네. 이 나그네 표정이 최민식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따지면은 이제 이 나그네가 이제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네. 약간 좀 멋있게 휘날린단 말이야. 새치고 되게 뭔가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생겼다 그런 느낌인데 목소리가 너무 중후해. 그래서 약간 내가 생각했던 그 상상했던 목소리랑 안 맞는가 네. 싶기도 한데 근데 또 듣다 보니까 근데 목소리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멋있는 건 있고 최민식님이 연기를 잘하시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느꼈던 게 여기서 그래도 다행히 그 주인공인 네, 그 문소리님은 그 잎사귀 역할이 그렇게 많이 어색하진 않았는데 네. 연기를 잘하는 것과 내가 배우로 연기를 잘하는 거랑 맞아요. 그다음에 목소리 연기를 잘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라서 별개예요. 네. 여기서 최민식님도 약간 저는 좀 그런데 싶은 지점이 좀 있었는데 네. 이 뒤에 이제 주인공의 이제 아들로 나오는 초록이. 그 초록이는 유승호 배우가 하는데
아역 때는 오히려 좀 낫던 것 같은데 네. 그 새끼 때는 나았는데 청년기가 약간 조금 이제 나도 청소년기에 살짝 좀 어색한. 이게 조금 그래서 다른 실제로 그 전문 성우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고 괜찮은데 여기서 나오는 그 뭐 박철민 배우님도 연기를 잘 하시지만은 그래도 전문 성우가 네. 하는 편이 더 낫지 않았나. 저는 완성도로 봤을 때는 이 배우분들 말고 전문 성우로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좀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에요. 그 애니메이션이. 이제 물론 뭐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이 배우분들을 그 목소리 캐스팅을 했겠지만, 근데 저도 약간 좀 갸우뚱하게 뭐지 약간 조금 확실히 역시 전문 성우가 네. 아니라 그런가 음. 역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드문드문 보여.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나는 좀 되게 그게 나그네 목소리를 최민식님으로 한 게 좀 나한테 의외였어가지고 사실은 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멋짐을 담당하는 약간 이제 그 캐릭터인데 따지면 그리고 뭔가 이제 또 약간 그 여자 주인공의 이렇게 마음을 훔치는 우수에 찬 눈빛, 우수에 찬 청둥오리 그건데 뭔가 약간 드문드문 가면 이게 어울리나 아닌가 약간 조금 이제 갸우뚱하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약간 긴가민가 하다가 그 부분에서 제가 이거 최민식이 확실하다고 느꼈던 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서 딱 이거 최민식이 확실하다. 근데 또 의외로 약간 그 나그네 목소리 중에서 막 되게 좀 쾌활하게 소리치는 약간 그런 파트도 있는데 난 최민식님이 이런 목소리를 약간 좀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근데 노력은 여기 나온 배우분들이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좀 잘 붙는다는 느낌은 좀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는 없더라고. 네. 근데 그래도 의외로 난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생각보다 문소리님은 네. 좀 성우 같이 맞아요. 느껴졌어요. 예. 맞아요. 나는 그 문소리라고 안 했으면 나는 몰랐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예. 이 목소리는 약간 낯은 익은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딱 목소리만 듣고 이거 누구야라고 할 수 있는 목소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저도 그냥 성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청둥오리를 만나가지고 이제 뭔가 닭과 청둥오리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건가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잎사귀가 그 나그네를 이제 약간 이제 마음에 뒀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이미 나그네가 임자가 있네 이미. 네. 네. 그래서 또 잎사귀가 약간 또 약간의 실망. 그래 역시 또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금세 그 나그네 이제 그 반려자가 이제 여기서 빌런을 맡고 있는 네. 메인 빌런을 맡고 있는 족제비. 네. 족제비에게 바로 이제 죽임을 당해서 이제 굉장히 이 나그네가 슬퍼하게 되죠. 네. 나그네는 이제 그 요번에 이 애니메이션 보면서 참 족제비랑 맞짱을 뜰 수 있는 청둥오리가 있다니. 그래서 얘가 밤마다 이제 족제비의 혈투를 벌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리가 족제비랑 싸울 수가 있나 싶긴 했는데 어쨌든 뭐 최민식 오리라 그런가 강해서 그런가 어쨌든 이제 근데 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나그네의 그 반려자였던 그 오리가 이제 알을 하나 낳았던 게 있어가지고 그 알을 이제 잎사귀가 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요 파트에서도 되게 약간 이 애니메이션이 공장식 그 축산 시스템에 대한 약간 비판 그리고 그 또 중요한 의미로서 가족의 의미. 네. 특히 뭐 요즘에 또 많은 그냥 영화에서도 약간 꼭 뭐 피로 네. 혈연으로만 이루어져야 가족이냐. 그렇죠. 약간 그런 화두가 되게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이 주인공은 닭이고 이 아들은 오리인데 하지만 종이 다르다 하더라도 정말 친 그 모자 못지않은 네. 그 정말 애틋한 그렇죠. 그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또 이 아동용 애니메이션에 탈을 쓰고 또 이런 깊이 있는 주제를 얘기하다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잎사귀가 마음으로 품은 이제 새끼인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잎사귀도 엄마가 되고 싶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꿈을 이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오리를 품어줘가지고 오리의 엄마가 되었어. 네. 또 이제 그 중간에도 이제 여기서 약간 그 감초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이제 달수의 그 박철민 배우님이 네. 맡으신 그 박철민 배우님의 약간 그 장점을 극대화해서 이제 또 그런 코믹 연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달수도 중간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닭이 여기 습지에 와가지고 너는 여기서 살 수가 없다. 너는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려 한다. 그런 대사까지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잎사귀는 어쨌든
그냥 마음만으로 네. 어떤 그 모성애로 이제 이 초록이를 키우고 음. 나그네 아들이기 때문에 얘도 머리가 약간 이제 초록색 그게 있어가지고 나그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한 거죠. 네.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습지로 가라. 저는 그래서 왠지 그 나그네를 보면서 그 주몽이 생각나더라고. 주몽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소나무 밑에 뭐 그 돌을 파라고 시키는 그게 거기에 내 아들이란 증거가 거기 있다. 그래서 아 왠지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애를 키워가지고 이제 금방 이제 애가 자랐지. 네. 역시나 이제 여기서 오는 그 어떤 이제 그 종의 차이로 인해서 오는 또 이제 많은 갈등과 그렇지. 아들한테 수영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엄마는 물에서 헤엄을 못 친다거나 혹은 나는 비행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닭은 날 수가 없으니 네. 가르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가정들과의 약간 비교, 어허. 불화. 그러니까 물론 주인공이 오리긴 한데 이게 미운 오리 새끼의 서사를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왜 너는 엄마가 다르냐 뭐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 사회도 그대로 약간 치환될 네.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마지님이 그 이제 그 유승호님의 약간 목소리가 좀 어색하다고 말씀하긴 했는데 저는 근데 이 애니메이션 보면서 저도 한 서너 번인가 울컥하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난 일단 여기서 그 초록이가 엄마 이럴 때마다 나는 너무 슬퍼져 되게 막 괜히 막 내가 눈물이 나고 막 뭔가 그러니까 엄마를 부를 때마다 진짜 막 그 마음에 뭔가 이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엄마를 약간 좀 미워하면서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자기한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엄마를 여기서 찾는데 네. 그때마다 저도 약간 아 진짜로 마지막에 그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는 건가? 네, 기댈 건 엄마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막 그 우리 군대 갔을 때도 막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그 옛날에 그 우정의 무대 네. 거기서 이제 그 장병들이 항상 그 노래가 나오면 눈물 빠다가는데 빼놓지 않고 이제 울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실제로 모든 그 아들들이 가진 또 엄마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또 그러니까. 그런 애틋한 마음인가 봅니다. 네. 그 노래를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너무 그 공감되는 가사와 너무 그 절절한 그리고 이 20대 초반의 그 장병들의 그 저음으로 그치. 엄마가 근데 뭐 나도 군대에서 그걸 내가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와 진짜 엄마가 맨날 일상적으로 같이 옆에 있을 때는 몰랐지.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일정 기간 떨어져 있으니까 아 어머니가 정말 나에게 엄청나게 큰 존재였다는 것을 이제 10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그 새끼에서 이제 약간 청년, 그 청소년기의 초록이 바뀔 때 이제 목소리가 갑자기 확 달라질 때 오는 그 위화감은 뭔가 좀 되게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마지막까지 보고 나면 이게 약간 좀 안 어울리는 게 오히려 풋풋해서 조금 더 네. 또 나름대로 그런 감성을 좀 전달하는 또 그런 맛은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약간 전문 성우가 아닌 데서 오는 네. 약간 풋풋함?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일반인스러운 느낌 약간. 네. 그래서 초록이만 유독 약간 일반인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약간 그래서 약간 이게 애니메이션 디렉터가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약간 일부러 조금 덜 성우스러운 유승호님을 그래서 한 건가?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딱 처음에 유승호 배우로 바뀌고 나서는 조금 별론 것 같은데 그랬는데 다 보고 나니까는 이게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약간의 그게 장점으로 다가오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약간 이제 맞아요. 정말 약간 아들 같은 일반 아들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일반인 느낌. 네. 그래서 막 엄마 제가 나중에 꼭 돌아올게요. 막 이럴 때 또 약간 이런 느낌을 더 의도해서 한 거면 뭐 또 좋을지도 약간 뭐. 네. 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약간 울컥한 포인트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에 이제 얘가 청소년기가 돼가지고 사춘기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또 약간 좀 이제 투정하고 네. 엄마한테 화를 내잖아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막. 그렇지. 뭐.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가 뭘 알아? 너 엄마는 오리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럴 때 내가 되게 좀 슬픈 거야.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저의 그 예전 저렇게 초록이 같던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면서 내 스스로가 얘가 좀 이렇게 좀 엄마에게 옛날에 뭔가 이렇게 철이 없어가지고
엄마에게 투정하던 나의 모습, 음. 약간 괜히 승질 내고 화풀이 하던 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네. 괜히 약간 내 스스로 좀 찔리면서 괜히 좀 그치. 나의 그 과거의 그 이제 엄마에게 틱됐던 그 과오 그게 떠오르면서 지금도 함께 있는 어머니한테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은 엄밀하게는 아이들이나 혹은 청소년들이 보면 뭐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맞아요. 중장년층이 봤을 때에 성인이 봤을 때 더 오히려 조금 더 그러니까. 몰입이 되는 그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저는 특히나 이제 그 초록이랑 같이 이제 조금씩 늙어가는 잎사귀의 모습이 여기서 처음에는 네. 진짜로 파릇파릇하고 귀엽고 아름다운 그 암탉의 모습이었는데 네. 뒤로 갈수록 뭔가 이렇게 눈에 주름도 있고 네,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그 뒤쪽에 그 엉덩이 쪽에 항상 그 꽃이 꼽혀 있었는데 네. 그 꽃이 시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고 네. 그럼에도 그 아들 오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자신을 그 희생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찡하더라고요, 확실히. 네, 슬퍼져. 네. 그러니까 따지면 잎사귀는 한평생 남을 위해 희생만 하다가 그렇지. 사실 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이 뭔가 또 우리네 어머니의 어떤 또 인생과 그게 겹치면서 뭔가 불쌍한 잎사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 10대나 20대 때 봤으면은 이 정도의 마음은 안 들었을 거야. 솔직히 별 감흥 없어 솔직히. 그 10대 때 봐가지고는 내가 그 초록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봐봤자 그냥 에이 뭐 감동적인 건 한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네 이러는데. 왜냐면 그때 마음 자체가 엄마가 뭘 알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항상 아들이 그렇게 막 반항을 하면은 엄마는 속만 상해하잖아 되게. 네. 그 아들한테 막 같이 막 싸우지는 않는단 말이야. 보통은 네. 그냥 그렇죠. 제가 왜 갑자기 왜 저럴까 하면서 약간 이제 속상해하는 네. 그 모습이 또 이제 여기서는 게다가 또 닭인데 이렇게 습지에 있다 보니까 이게 더 건강이 약화가 되는 그렇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수영 배우겠다고 물 속에 계속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물에 네. 들어가고 뭐 잠수를 하고 추운 데서 뭐 맨날 벌벌 떨고 하다 보니, 왜냐면 오리가 갖고 있는 그 겉에 이제 그 지방층 그다음에 기름으로 네. 덮여 있어서 그 약간 방수 기능이 있는데 오리는 닭은 그게 잘 안 되는지 여기서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추위에 떠는 모습들. 하지만 콜록 네,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버텨내는 그 모습이 참 찡하고 좀 애틋한 그 우리네의 그 어머니의 모습과 좀 닮아 있어서 네. 뭔가 이거를 나이가 들고 보니까는 야 이게 약간 좀 눈물이 나려 그러네 네. 막 이러면서. 옛날엔가 그 마지 형이랑 그런 얘기 한 적 있었거든요. 뭔가 저희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점점 늙어 가시면서 가끔씩은 내가 그런 상상을 한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또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리고 또 막 이제 어머니를 보낸 사람들의 막 그 가끔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막 너무 후회가 된다. 네. 엄마가 뭐 그런 거 핸드폰 뭐 물어볼 때 알려달라고 할 때 그냥 친절하게 해줄 걸 왜 나는 툴툴 거렸던가. 그렇죠. 퉁명스럽게 그런 네. 것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면 쓰질 말든가. 왜 짜증을 냈을까.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너무 소중했는데 그 네. 시간이 너무 막 그런 이제 후회 막 글이 있잖아. 그래서 그치. 이제 형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 나도 그런 생각하면은 당장 이 하루하루에 있는 어머니에게 굉장히 나도 잘해야 되는데 근데 막상 또 잘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아마 마지 형이 뭐 물론 우리도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하지만 이미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딱히 그렇다고 갑자기 뭐 우리가 엄마 사랑해 이러면서 뭐 포옹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딱히 뭐가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없지만 이제 마음가짐을 그래도 네, 조금은 그렇지. 그것을 알고 있는 거는 뭐 이제 중요한. 근데 당장 또 갑자기 막 그렇다고 남사스럽게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뚝뚝한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가끔 보면은 그 부모님들하고 자식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 친구처럼 지내는 네. 가정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보면은 더러. 아주 가끔 있는데 그 아빠랑 엄마를 항상 뭐 안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진짜로 친구처럼 고민을 털어놓고 하는 집안이 아주 가끔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진짜 한 뭐 0.1%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상위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랑 좀 그냥 서로 대면 하고 뭐 말 안 해도 알지 뭐 서로 좀 약간 그러고 지나가는 분위기라. 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단번에 바꾸면은 얘가 어디서 약을 먹고 와가지고 갑자기 미쳤나 뭐 싶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용기를 내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뭔가 알아도 그렇게 못 하겠고, 그렇게 할 수가
아 모르겠어요.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모든 인류가 다 알지만 못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그냥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알지만 그렇다고 오늘부터 바로 그럼 오늘부터 막 굉장히 효자로 거듭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는 조금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 아들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이제 잎사귀의 모습이 게다가 또 이제 제가 그 또 뭐 눈물 샘을 자아냈던 막 그 초록이가 엄마한테 툴툴거렸는데 바로 근데 인간에게 잡혀가가지고 아. 그 마당 이제 그 오리들의 꾀를 네. 넘어가서 하필 그 탈출했던 마당으로 다시 걔가 가는 바람에 근데 항상 또 이게 이런 동물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은 인간은 악이기 때문에 그 농가 주인은 뭐 이제 약간 나이 많은 노인으로 나오는데 이제 뭔가 굉장한 악당으로서 나오죠. 그러니까 파닥파닥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해 청둥오리가 제 발로 오다니 해가지고 이제 그 빨간 이제 줄을 묶어서 네. 따지면 그 빨간 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관객들한테도 야 이 빨간 줄이 있는 애가 니들 잘 구분 안 되지. 얘가 초록이다. 그렇게 구분해주는 면도 있으면서 그렇지. 약간 비주얼적으로도 네. 시각적으로도 이제 얘가 막 날게 됐을 때 이게 끈이 있으니까 네.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움직임이 약간 또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그렇지. 그 효과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약간 흔적 겸 어머니의 사랑의 징표 겸 다 그게 해가지고 그 빨간색 끈이 그렇지. 그리고 여러 이제 가지 용도로 쓰는데 저는 그 설정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따지면 나중에 그 청둥오리 때가 왔을 때도 얘는 빨간 끈이 있기 때문에 네. 얘를 딱 알아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독보적인 존재가 됐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군계 일학처럼 그 오리들 중에서도 빨간 끈 있는 거 보니까 네. 내가 초록이구나 음. 알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그렇게 불효를 하자마자 바로 이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찾아와가지고 엄마가 또 아들을 위해서 그 슈퍼 이제 괴력을 발휘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그 달수와 함께 와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구출하는 한바탕 네.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하는데 되게 또 그것도 또 되게 짠하고 되게 그 장면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얘는 이제 오리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이제 또 그 물이 돌아가야 하는 네. 어쩔 수 없는 그것을 이 모자의 사이에서 이제 그 이별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죠. 다가오는 거죠. 얘는 이제 오리로서 성장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또 새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둥지를 떠나야 하는 그때가 와가지고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뭐 나이를 먹고 우리가 뭐 70 노인 됐다 하더라도 뭐 100세 이제 이상의 우리 부모님 네. 보기에는 여전히 애겠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여기서 잎사귀도 이제 뭔가 얘가 떠날 때가 다가오지만은 그리고 내 곁에 두고 싶지만 하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고 너는 가야 해. 너는 네 친구들과 가야 해. 그때 또 나도 나 혼자 막 눈물을 또 훔치게 되더라고 또 거기서 또 그 어머니의 마음과 그러니까 너무 항상 사랑하니까 내 곁에 두고 싶지만 하지만 얘를 위해서 그쵸. 자식을 위해서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어떤 그 마음. 초록이는 어떻게 보면 얘도 되게 한평생 약간 어느 무리에 좀 이렇게 들어가기가 되게 힘든 네. 약간 아웃사이더, 그쵸. 약간 이방인. 네,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요즘에 인간 사회로 치면 좀 다문화 사회, 약간 좀 그런 느낌이기도 네. 하고 약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막상 또 청둥오리 때 와서 또 오리들 때 또 들어가려니까 또 이 새끼들 또 텃세를 부려 또. 그때 마당에서 텃세를 당한 것처럼 똑같은. 또 다시 또 여기서는 이거 어서 굴러먹던 네. 새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된단 말이지 또. 넌 뭔데 이러면서 네. 뭐 물어보니까 넌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막 네. 왜냐면 얘는 무리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약간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이제 배척과 차별과 네. 그런 것들을 다 요 애니메이션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뭐 지도 교사나 선생님들이 좀 미리미리 그런 의미나 네. 그런 걸 숙지한 다음에 다 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자 요 장면은 뭐 네. 그런 의미가 있었어 얘들아. 맞아요. 그 거기서의 뭐 그 장면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런 그러한 것을 풍자한 거란다. 네. 이렇게 알려주면은 아이들에게 더 이제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
뭐 여기서 나오는 그런 뭐 축산 양계 시스템의 문제라던가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인간 사회에 이제 비유해 가지고 대입해 가지고 인간 사회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조금 아까 수연이가 말한 그 그대로 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한 인간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어떻게 이제 홀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여기서의 문제점은 뭔지 그다음에 뭐 인간 사회의 텃세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로 인간으로 그 치환해 가지고 이렇게 봐도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은 그 선생님이 그런 걸 모든 걸 숙지하고 아이들한테 알려줬을 때 아마 그 교육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주 좋은 교육 효과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그 초록이가 그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파수꾼 선발 대회. 유일하게 가장 좀 그나마 이 애니메이션에서 밝은 부분이 아닌가. 그 밝고 좀 오락적이고 오락적인 좀 부분. 다이나믹한 재미가 있는 네. 블록버스터틱한 좀 나름대로 확실히 제작진도 거기에 되게 힘을 많이 준 것 같아. 그 장면에 되게 그치. 약간 우리 애니메이션 약간 여기서 그 클라이맥스다 약간 네. 백미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주기는 했는데 저는 약간 전반적으로는 이 애니메이션하고 딱히 그 장면을 결이 조금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좀 그러니까는 뭐 그 장면이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전체적인 결하고는 살짝 동떨어진 파트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어떤 들어서 맥락인지 저도 충분히 알겠어요. 네. 형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음. 근데 아까 이제 저도 그냥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약간 오락적인 측면을 네. 하나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다. 그 파트를. 그래서 지금 막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게 막 날라가지고 이제 뭐 그 안에 배수구 안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그 철망을 발로 뻥 차서 나가가지고 그치. 이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좀 그래도 다이나믹한 장면 하나쯤은 넣어야 하지 않나 해가지고 아마 한 게 아닐까. 그렇지. 아이들에게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 플러스 뭐 주인공이 이만큼 성장했다. 그래서 그렇지. 네, 그냥 초록이의 올려 썰 수 있고 떠날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기는 하죠. 네, 네. 징표 이제 네. 너는 성인이 되었다. 너는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네. 또 중간에 또 한 번 얘도 엄마 나 그냥 가지 말까 이러잖아 그냥.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네. 엄마를 여기에 그냥 둘 수는 없어요 하는데 또 뭐 그 말도 맞긴 맞는데 이제 하지만 또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어쨌든 이제 그 초록이를 떠나 보내고 사실 또 그 후반부에 이제 또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이 애니메이션 그 미덕이자 또 충격의 반전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 내내 저 나쁜 새끼 쪽제비 저 나쁜 네. 새끼 이제 했던 그 메인 빌런이었던 쪽제비도 사실은 얘가 엄마였어. 얘가 암컷이었어. 네. 난 수컷인 줄 알았는데 딱 그냥 생긴 게 왠지 그래서 수컷인 줄 알았더니 얘도 암컷이었어. 네. 얘도 따지면은 사실 입장이 다를 뿐 얘도 잎사귀와 같은 처지인 거죠. 모성을 가지는 엄마였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그 새끼 쪽제비를 보고 예. 충격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장면에서 아 이럴 수가. 네. 왜냐면 쪽제비를 이제 우리가 그냥 그 막 중간에 막그 나그네랑 싸우고 이런 장면 봐가지고는 설마 얘가 뭐 암컷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나는 그때 후반부에 그 새끼 쪽제비가 딱 있을 때 설마 이랬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쪽제비도 그치. 암컷이었단 말이가 네. 역시나 마지막에 그 젖을 보여준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아 이럴 수가. 그러니까 뭔가 어떤 마지막엔 또 되게 그것도 약간 좀 슬픈.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장면도 아동용 애니메이션 안 맞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서로 두 각자의 새끼를 인질로 삼아서 야 네가 먼저 놔줘, 네가 먼저 한단 말이야. 약간 인질극을 벌인단 말이야. 내 아들 안 놔주면 네 새끼 죽일 거야. 네 새끼 건드리면 내가 네 새끼 죽일. 서로가 이제 그런단 말이야. 족제비는 초록이를 인질로 삼고 잎사귀는 이제 새끼 족제비들을 인질로 삼고 내 아들 건드리기만 해봐. 그래서 물론 서로 진짜로 죽일 생각은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약간 슬픈 장면. 약간. 네. 어쨌든 자기네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엄마라면 진짜로 이런 것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라서 그 장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나는 왜냐면 또 그 마지막에 새끼 족제비들이 있었을 때 왜냐면 그 중간에도 한번 그 전에 초록이랑 쪽제비랑 싸워서 어디 그 절벽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초록이는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난 그때 쪽제비 죽은 줄 알았어 나는 그때. 그렇지. 쪽제비가 죽었겠거니 죽은 줄 알고 근데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잎사귀가 그 새끼 쪽제비들을 발견한 줄 알았어 나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럴 수가 해서 그럼 이제 초록이가 간 다음에 얘네를 키워주는 건가? 새끼 쪽제비들을 또 키울 줄 알았어 잎사귀가. 그래서 그런 전개가 또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참 잎사귀는 한평생 남의 자식들만 계속 키우는 건가? 나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쪽제비가 살아있길래 그래서 으잉? 안 죽었네? 근데 또 왜냐면 이제 여기서 또 그 중요한 또 대사가 있는데 쪽제비가 또 그렇게 그 중간에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막 그 잎사귀랑 초록이가 너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는 쪽제비가 나는 그저 살기 위해서 난 먹이가 필요하고 그때 그냥 니네가 내 눈에 띄었을 뿐이야라고 했던 건데 근데 이제 그 대사와 그 마지막 장면이 좀 이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이 이제 뭐 아이들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단은 서로 또 어떤 서로의 그 모성애를 확인한 그 이후에 초록이는 이제 떠나고 이제 혼자 남은 잎사귀가 이제 뭔가 쓸쓸하게 이제 초록이가 그 날아가는 하늘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쪽제비가 나타난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 왜냐면 쪽제비도 지금 그 먹을 걸 먹지 못해가지고 지금 저주를 못 주고 있어요 새끼들한테. 네. 근데 딱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에 딱 뭔가 의미심장하게 쪽제비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잎사귀를 노리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희생의 아이콘인 이 잎사귀는 그래 나를 먹어 나를 먹고 네 새끼들을 살려 이제 그런 마음과 우리는 만약 그런 장면이 없었으면은 저 쪽제비 저 나쁜 새끼로만 이제 우리는 생각했을 텐데 결국 따지면 이 마지막 장면으로 인해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막 그런 어떤 공장식 축산 시스템과 이제 뭐 또 약간 종을 초월한 어떤 가족의 의미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자연의 섭리를 어린아이들에게 그렇지. 자연의 섭리가 이런 거란다 얘들아. 그렇지. 생태계. 네, 생태계란 게 이런 거란다. 그렇다. 그러니까 단지 이 애니메이션에서 그냥 주인공을 닭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럼 닭은 마냥 착하고 쪽제비는 저 나쁜 새끼 악의 화신인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쪽제비도 쪽제비 나름대로 살기 빡세고 그렇지. 먹을 게 없고 지금 그런데 얘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제 희생을 필요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잎사귀의 생명을 양분 삼아 얘는 또 자기 새끼들을 키울 것이다. 근데 그것이 자연의 섭리다. 그렇다. 생태계 그 생명의 이제 순환 시스템 같은 건데. 네. 그래서 이거가 진짜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좋은 주제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그냥 아동 오락용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이 사실은 훨씬 더 이제 깊이가 있고 잘 만들어진 저는 좋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가 예전에 이제 수연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 티벳에 천장이라는 그 장례 문화가 있는데 예, 그거 알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어차피 영혼은 떠나갔고 들판에 놓으면은 그 육신만 남아 있는 이 고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새들이 이것을 와가지고 독수리 뭐 새들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들짐승들에게 이제 먹이를 주고 그다음에 그 남은 그 처음에 이제 발라먹는 그 뭐랄까 살 근육들 그다음에 나중에 와서 뭐 하이에나들 이제 뼈까지 다 씹어먹고 이제 완벽하게 없어져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장례 풍습인데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그 감명이 깊어서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런 충격을 받았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제가 아는 주변이라던가 많은 사람들이 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잔인해 끔찍해 잔인해. 이런 식의 그 반응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전에 그 수연이한테 됐을 때 수연이가 한 말이 굉장히 저는 그 얘기를 그 대답을 듣고 약간 다시 보게 된 것 플러스 그렇지 하고 저도 이제 그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수연이가 뭐라 그랬었냐면 생명의 아름다운 선순환이네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때 정리가 딱 되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지 이게 자연의 섭리고 이게 생명의 선순환인 것 같아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이제 기존의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면은 뭔가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그 자연에서 뭐 짱짱맨 먹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넓은 의미에서 이제 같은 그 생명의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좀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장면도 저는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감동적이죠.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어쨌든 나의 생명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잎사귀는 사실 몸이 굉장히 노쇠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언제 네.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마지막에 이제 다른 그 생명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도 굉장히 저는 이제 그 감명 깊게 봤고 이 애니메이션을 저는 보면서 이렇게 울컥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날 줄 몰랐는데 제가 보고 나서 야 내가 진짜 나이 먹고 이런 애들이 꼬맹이가 보는 걸 보면서 우는 게 조금 좀 겸연쩍으면서도 또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 순수한 마음을 나도 찾아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순수 애들용은 난 절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건 성인용이지 이건 이게 나는 솔직히 순수 아동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건 솔직히. 그러니까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성인인데 성인이 자기네 그 아들 딸들을 데려와서 애들한테 네. 이제 보여주고 설명해 주면 최고로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가야 되니까 부모가 따라가는 형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부모들이 각자 해설가가 되어서 네, 해설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들에게 더 좋은 깊이 있는 의미를 알려줘야 더 이제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따지면 마지막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애들이 우는 이유가 주인공이 죽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악독했던 이제 그 악당에게 결국 죽으니까 이제 그런 맥락으로만 보면 너무 충격의 엔딩이고 너무 막 잔인하고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마지막 장면은 나를 극중 밖으로 빼내줘. 네,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냥 주인공이 잎사귀였으니까 우리가 잎사귀에 감정이입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마지막에 현실 다큐가 돼 그냥 동물의 왕국 약간 네. 그런 것처럼 그냥 되게 그렇지 뭐 족제비는 족제비 살라고 저는 뭐 지금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냥 마지막 장면 족제비가 뭐 나빠 보이는 게 전혀 없고 그냥 오히려 그래 뭐 제 입장에서는 또 쟤도 이미 약간 그 전 장면에서 족제비의 입장을 이미 약간 어필했어 네, 보여줬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저렇게 되는 게 모두에게 그 장면에서는 아이들한테 설명을 잘 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대신 쪽제비가 살았고 그 아기들이 살았잖아. 그리고 그 잎사귀는 그 아이들의 그 잎사귀의 영혼이 아이들과 계속 함께 할 거야. 뭐 어떻게든 네.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애들한테 이제 납득시킬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숭고한 되는데, 희생을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네, 한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면은 애들이 이제 애들도 순수하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텐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이걸 봐서 멘붕이 같이 오면 안 되고 네. 그냥 주인공이 죽었어 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좀 그냥 단순히 뭔가 쇼킹하기만 한 네. 그게 되는 건데 이제 그렇죠. 그 의미를 이제 갑자기 극중 밖으로 팍 나와가지고 이제 잘 설명해줘야 갑자기 현실에 이제 이게 먹이 사슬이란 거 이제 인간의 그 자연의 섭리란 게 이런 거란다. 누군가는 또 희생을 해서 또 그치. 그 동물이 살아가고 네. 또 그 자연의 순환 이제 그걸 설명해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아르바이트로 양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일을 했는데 일을 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그 닭들이 이제 똥을 싸놓으면 이렇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렇지. 그거를 이제 퍼내서 바깥으로 이제 그 퇴비 거름을 만드는 그 재료를 쓰는데 거기서 이제 그거를 퍼내고 인노라 하면은 거기 이제 양계장에 사는 그 닭과 그다음에 알을 먹기 위해서 쥐들이 양계장에 엄청 많이 살거든요. 아, 근데 쥐가 엄청 많이 사는데 진짜 한 그 뭐랄까요 그 양계장 한 방에 들어가면 거기 쥐가 이제 수십 마리가 있는데 그 쥐들이 그 구석구석에다가 다 새끼를 낳았어요. 아, 그러면 그 큰 쥐도 잡고 새끼 쥐도 아직 눈도 못 떠가지고 막 이렇게 벌벌 기어다니는 그냥 보면 되게 귀여운데 근데 그러니까 걔를 냅두면 또 이제 닭들한테 그렇죠. 저걸 하니까는 주인이 바라는 거는 그 쥐는 모조리 다 잡아서 다 죽여야 된다. 되는데. 그래서 삽 가지고 이제 그 거름을 푸는데 큰 쥐들은 잡아가지고 때려서 무조건 반을 잘라서 죽이고 새끼 쥐들은
다 내려쳐가지고 약간 으깨서, 터트리거나 으깨서 이렇게 죽이게끔. 근데 돈을 벌러 간 내 입장에서는 주인의 어쨌든 당연히 요구대로 말을 이제 들어야 되는 해야 거지만. 되니까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걸 하고 있으니까는 나도 약간 당연히 처음에는 이걸 내가 이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은데 다 그러고 있으니까는 또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하면서도 지금도 약간 저는 그 일에 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거기는 원래 그 쥐들이 살던 데인데 인간이 와가지고 양계장을 지어놓고 닭을 키우고 있어. 근데 그 쥐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살리려 그러면은 알도 뺏어 먹고 닭도 이렇게 막, 닭들이 되게 웃긴 게 껌껌해지면은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닭들이 자는 사이에 쥐들이 닭을 무방비하게. 네, 갉아먹는다 그러더라고. 그 닭을 보면 닭이 불쌍하고 쥐를 보면 쥐가 불쌍하고 그러게. 어느 한쪽 편만인 내가 들 수 없는 약간 그 애매한. 그래서 그때도 야, 참 생명이란 무엇인가. 나는 인간 입장에서 이제 이 닭을 키워서 알을 팔아야 되는 이 주인한테는 이 쥐가 악인데, 근데 이 쥐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냥 살려고 그러게. 여기 있을 뿐인데 나는 이 새끼들을 삽으로 쳐가지고 죽이고 있는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을 보고 나니까는 그때 그 일이 생각나더라고. 저한 양계장에서 일을 네, 하시던 한 그 시절이. 20여 년도 훨씬 훌쩍 지난, 한 저도 20대 한 초중반 때 했었던 일이라 한참 전 일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과연 이 삶에 뭐 선과 악이 있는 건가? 그러게.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은 뭔가 그 옛날에 생각했었던 그런 교훈들이 다시금 이제 떠오르고, 뭔가 이제 이렇게 좀 성인이 돼서도 갖고 있었던 그런 또 이렇게 자식과 어머니 이런 모성애라는 거, 이것도 다시 한번 또 조금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되고, 여러 가지가 진짜로 그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던가 혹은 이제 공동체 의식, 그다음에 이제 모성애, 뭐 이게 여러 가지 주제들을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쉬운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 정도 애니메이션은 진짜로 저번에 말한 뭐 파닥파닥이라던가 혹은 뭐 괜찮게 봤었던 뭐 돼지의 왕이라던가 뭐 몇몇 좀 이렇다 할 만한 애니메이션이 딱히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대단한 애니메이션이었나 하고 뭔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런 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따지면 이것도 13년 전 애니메이션인데 음흠. 어쨌든 또 그렇게 명작이니까 요번에 또 이렇게 재개봉을 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 겸 이제 의아했던 장면이, 원래 그 중간에 수탉이 이게 벼이 되게 컸는데 대감님 감투처럼 네. 컸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게 가라였단 말이야. 가발이었다. 네, 가짜 짜가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정체를 들키자마자 급격하게 얘가 몰락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여기가 마당의 짱이었는데 얘가 이제 그게 이 벼이 가짜라는 게 들통난 순간 바로 모든 이제 권력을 실각하고 이제 얘는 쩌리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커다란 가짜 벼을 스틸한 이제 그 오리 새끼 그 세 놈 중에 한 놈이 이제 내가 마당을 접수한다 이러면서 딱 쓰는데, 이제 정말 그 이후부터 수탉은 쩌리가 돼가지고 마당 쓸고 있고 이제 오리 새끼들 완전히 뭐 그냥 자기 천하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좀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그래서 이게 성인들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도 그런 그 얘기를 몇 차례 드린 적이 있긴 한데, 같은 작품을 내가 10대 때 볼 때, 20대 볼 때, 30대 볼 때, 40대 볼 때가 느낌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약간 그 경험치가 많아질수록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용하는 능력이 좀 커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옛날에 가졌었던 그런 그 감정과 전혀 다른 감정들을 이번에 느끼게 돼서,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고 나중에 10년 뒤에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이건 진짜 어른을 위한 애니메이션 같아요. 네. 일단 엄마가 떠오르니까 일단. 보통 그 엄마라고 하면은 애들이 엄마를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옛날에 제가 그 지방의 시골 살 때 거기 이제
그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그땐 저는 이제 20대 때니까는 저한테는 그 60대 70대가 굉장히 큰 나이 많은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분들도 집에 엄마를 모시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이제 네. 그 80대 90대 대신 이제 90 대신 그 어머님한테는 여전히 그 그냥 그렇지. 어린 아들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희끗희끗하고 네. 혹은 뭐 대머리가 된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직도 60, 70 먹은 내 어린 아들인 거야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시골에는 그런 식의 이제 대가족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한 집에 막 3대 4대가 사는 경우도 많은데 그 집안에 거의 이제 어른뻘인 한 70대 되는 할아버지조차도 아직도 그 90 대신 어머님한테는 어린 아들일 뿐이라는 게 참 그 당시 때 봤을 때 야 저 70 할아버지인데 맨날 엄마 엄마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참 좀 그 당시 때는 약간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닥 신기한 것은 아니죠. 네. 평생 어머니란 이름은 음. 설령 나중에 이제 내가 죽기 직전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를 떠올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또 이거 보시면서 인생의 의미도 한번 좀 되새겨 보시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